오늘은 발톱 무좀균이 있는 펑거스 네일을 관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발톱이 여기 이 부분까지 무좀균이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발이 밟히고 나서 발톱이 들렸는데 이 발톱을 제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해서 무좀균이 더 심각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에도 발톱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펑거스균, 여기는 지금 뿌리까지 다 균이 이제 번진 상태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 그리고 안으로 말리게 돼서 이렇게 파고들게 되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신발을 신어도 걸을 때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발톱의 두께를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펑거스 약, 무좀 약도 바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항상 목욕하고 샤워한 뒤에 이 발톱 끝부분을 드라이기로 30초 이상 말려줘야 돼요. 이 발톱이 유전학적으로 모양 자체가 물이 들어갔을 때 잘 마르지 않는 발톱이 있거든요. 그런 발톱은 다른 사람보다 무좀균이 빨리 번지고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발톱은 무좀이 없는 사람도 발을 닦고 나면 머리 말리면서 30초에서 1분씩, 한 발에 30초씩 1분 정도 발을 드라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먼저 엄지벌부터 깎아볼게요. 이제 발톱 두께를 드릴링 할 건데 천천히 한쪽 면부터 같은 곳을 계속 드릴링하면 발열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부분부터 옆으로 점점 가면서 드릴링을 해주면 돼요. 한 번에 너무 세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발열감도 더 많이 느껴지고 시술하면서 발톱이 얇아진 부분은 튕겨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씩 해준다고 생각하고 드릴링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발톱 무좀균은 한번 생기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방치하면 또 다시 번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발톱 무좀균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똑같은 상황에서 발톱 무좀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걸 이겨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발톱에 이렇게 무좀균이 번지는 거죠. 그리고 발톱이 누구에게 밟히거나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들린 부분을 클리퍼로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들뜬 부분에 균이 들어가서 거기에 또 이제 습기가 잘 마르지 않고 계속 있으면 발톱 무좀균이 점점 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톱 무좀균이 생기면서 발톱이 두꺼워져서 이런 사이드 쪽은 다 발톱이 파고들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톱 옆에 같은 경우에 할 때는 조금 조심히 더 이 부분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똑같은 발톱이어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엄지는 우선 이 정도 갈고 옆으로 갈게요. 여기 먼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부터 이렇게 발톱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발톱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발은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발톱이 두꺼워지면 이 윗부분이 먼저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산처럼 발톱이 튀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좀 깎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많이 눌리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도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발톱은 이제 비트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시술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 끝에 쪽이 더 많이 두껍기 때문에 끝에 쪽 먼저. 밑에 모서리도.
아까보다 이제 많이 얇아지긴 했지만 이 밑에 이 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균집이 생기면서 두꺼워지거든요. 이 부분은 안에까지 드릴링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니퍼로,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일부 잘라주고 나서 큐티클 리무버를 부어주면 조금 불어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발 밑에 살들이, 그리고 이 부분은 발톱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불려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큐티클 리무버를 뿌려줄게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서 이 밑에 살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자국이 나 있어요. 이렇게 클리퍼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이 부분까지 다 균이 있어서 발톱이 두꺼워져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까지 자르고, 또 너무 짧아지면 살이 많이 나와서 발톱이 아프니까 이 부위까지만 자르고 이제 옆에 엄지발을 볼게요. 엄지발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자라나왔던 발톱, 여기 있는 거 잘라서 뽑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발톱이 다쳤을 때 한번 이런 모서리 쪽을 눌러봐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위로 발톱이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밑이 이제 균이 먹고 두꺼워지면서 앞으로 자라나오지 못해가지고 이 위로 발톱이 솟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딱딱한 부위가 없으니까 그 안쪽까지 발톱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살짝 나와 있는 것들만 제거를 해주고, 여기 밑에도 보면 속에 이렇게 뭐가 자라나오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니퍼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찔리지 않도록 넣어서 이 부위를 이렇게 살짝 잡아서 빼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선 물티슈로 잘 닦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이런 찌끄레기 같은 것들, 이게 다 균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들이 발톱을 물렁물렁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밑에 이물질 같은 거를 쌓아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는 부위까지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긁어내주면 그래도 발톱 무좀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면 약을 뿌려도 이 균집에 약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빨리 흡수되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냥 휘발되는 경우나 균집에만 흡수되고 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균집 같은 거는 가능한 범위까지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금방 낫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발을 깨끗이 닦고 바람으로 발톱 끝을 속까지 다 말린 다음에 약을 지속적으로 발라서 치료를 해야 돼요. 한 번에 치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부위까지 이게 다 균집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내 발에 달려있지만 이건 내 발톱이 아니다. 이게 다 균이 먹어 들어간 거여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왕건이들이 나오죠. 이런 게 다 균집이에요. 이 왕건이. 이런 것들이 균집이다. 그래서 내 발 밑에 이런 것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먼지? 약간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주의할 점은 혼자서 파내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깊숙이 찌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깊숙이 찌른 부위까지 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겉에만 닿는 부위까지만 긁어내고 나머지는 또 자라 나오면 또 긁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우종균이 있는 발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주변에도 습진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가 되게 얇고 축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드릴만 닿아도 살짝 피가 비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톱 무좀균이 있거나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거나 땀이 많아서 불어있는 발은 더 조심해야 돼요. 드릴을 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발톱이 여기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밑에까지가 발톱인 거예요. 여기 이 부위까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밀고 자라 나와야지 이 안까지가 발톱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밀고 자라 나와야지 발톱 살이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 보이죠. 이게 이제 발톱이 이 안에서 파고들면서 나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정도는 자라 나와야지. 파고드는 발톱을 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이프식인 뭐 BS나 BM으로 교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나와야지만 이걸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나와줘야지 교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발톱 무좀도 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발톱 무좀약을 열심히 쓰는 위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발이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염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그만하고 여기 일어난
발톱만 정리해주고 발톱 무좀약을 열심히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위에도 균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층이 져 있거든요.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피부가 빨개져 있어가지고 드릴을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네일샵에서 쉽게 쓰는 파일로 이 부분만 조금 다듬어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 큐티클 라인 파일링을 할 때는 피부를 들어서 파일이 최대한 닿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파일링을 해주셔야지 약해진 피부에 손상이 없다. 이 부분은 지금 많이 패여 있어서 물티슈로 닦아보면 이렇게 발톱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자라 나오고 나서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루눌라 라인이 보이잖아요. 이 라인부터가 지금은 정상 발톱인 거예요. 이 밑에 나머지 부분은 다 균이 있는 발톱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 나와가지고 나서 이 부분이 다 없어지고 발톱이 온전히 나와서 교정을 해서 펴야지 이 발톱은 이제 통증이 없는 발톱으로 다시 원래 발톱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발톱이 되는데 발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을 생각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발톱은 한번 뿌리가 닫히면 더 천천히 자라고 그리고 발톱 같은 경우에는 손톱보다 더 느리게 자라거든요. 닫힌 발톱은 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해야 돼서 1년은 내가 이 발톱에 신경을 써줘야겠다. 그리고 1년은 꾸준히 약을 발라야겠다. 낳고 나서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발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에는 발톱 무좀약을 어떻게 뿌리는지 알려드리러 또 올게요.